숙제 문제들 좀 점검하겠습니다. 공부합시다. 22장에 1번 문제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2장에서 처음 다루는 건 전기장, 그 다음에 전기장 이전에 전하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전하들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 그 힘을 쿨롱 법칙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걸 전기장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표현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전기력선이라는 걸 그릴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배웠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일단 과제 문제가 1, 2, 4, 5번이니까 1, 2, 4, 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수소 원자에 관한 내용이고요. 수소 원자의 전자와 양성자는 평균적으로 대략 어떤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저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전기력과 중력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기력은 지금 어떤 공식을 쓸 거예요? 이 공식. 이런 쿨롱 법칙, 쿨롱 법칙을 쓸 거예요. 그럼 K는 상수니까 주어진 상수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와 양성자가 전하량이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르고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전하량 이것도 상수야. 그래서 전하량 2번 곱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 거리, 사실 뭐 전자는 이런 식으로 공전하는 모델은 아니지만 태양계 행성 모델하고 똑같다라고 칠 때 이런 거리의 제곱을 여기다 갖다 쓸 수 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야? 계산기. 계산기만 잘 두드리면 된다. 자, 그다음에 요거를 중력에 비해서 그러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다. 중력도 계산해 보자. 요건 뭐예요? 만유인력. 그래서 위에 건 쿨롱, 밑에 건 만유인력 공식이에요.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는 G 값, 상수값이고요. 얘는 뭐고 얘는 뭐지? 둘 중에 하나는 전자의 질량이고 둘 중에 하나는 양성자의 질량이에요. 큰 게 양성자의 질량, 큰 거. 그 다음에 작은 게 전자의 질량. 그래서 전하량은 똑같지만 질량은 저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비교를 해보니까 얼마나 크다? 전기력이 이 정도로 크다. 이 정도로 크면 거의 만유인력은 무시를 해도 다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제 내용을 알려주는 문제였습니다. 계산기가 핵심이에요. 공식 외워야 되고 계산기 쓰는 게 핵심인 문제였다. 자, 2번은 합력을 구해보자. 합력을 구할 때는 뭘 계산해야 되냐? 공식을 쿨롱 법칙 쓰는 건 똑같은데 뭘 써야 돼요? 벡터의 합을 써야 되니까 저 벡터를 잘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삼각형의 꼭지점 지금 뭐 어디가 꼭지점이야? 주황색 2개랑 파란색 하나가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의 꼭지점에 Q1이랑 Q2랑 Q3가 있는데 이때 Q1이랑 Q3 쟤는 5마이크로쿨롱 주황색 2개요. 5마이크로쿨롱. 그 다음에 Q2가 마이너스 2마이크로쿨롱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Q2가 Q3도 잡아당기고 Q1도 잡아당기잖아요. 지금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Q3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Q3는 Q1이 미는 힘 F13 그 다음에 Q2가 당기는 힘 F23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의 합력을 구해야 알짜임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생각하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니까 요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구나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서 저 값이 얼마지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 값을 구해보자. 근데 구할 때 지금 어떻게 구하는 게 목표예요? X축이랑 Y축을 따로 구하는 게 목표야. 요렇게. 따로 구하고 싶으니까. 자, 근데 Q2가 잡아당기는 힘은 X축에밖에 없어. 얘는 Y축을 고려할 필요가 없네. 그게 지금 어디 나온 거야? X축에 있는 것만 계산하면 됨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구나. 9뉴턴. 그래서 마이너스 9뉴턴 이것만 들어가. Y축은 없다고 표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뭐야? F13. F13를 지금 X축이랑 Y축만큼으로 분해를 해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F13를 구한 다음에 분해를 하면 되는데, 분해를 할 때는 뭘 알아야 돼요? 이 각도를 알아야 돼, 이 각도. 이 각도가 몇 도야? 각도가 몇 도이죠? 모르겠는데. 각도가 힌트로 주어졌어요, 힌트로 어떻게 주어졌냐면, Q2와 Q3의 거리와 Q2와 Q1의 거리가 똑같다. 제 이등변이니까 이 각도가 얼마다? 45도다. 45도니까 X축하고 Y축에 분해된 성분이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7.9, 7.9 나왔어요. 7.9가 나온 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값이 얼마였냐가 중요한 거잖아. F13를 구했어야지 코사인 45도랑 사인 45도를 곱해서 7.9인 걸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F13를 구해보면 걔는 쿨롱 법칙으로 구한다. 자, 쿨롱 법칙으로 구할 때 여기 특이하게 들어간 게 여기 뭐지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루트 2a? 얘네들 간의 거리를 잘 구해야 된다. 문제에서 알려준 건 a랑 a밖에 없는데 이 대각선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못 구하면 틀린다라는 거지. 틀린다. 그래서 순서를 봐봐요. 얘가 여기가 a니까 얘 a만큼 구하고 얘 a만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얘네들의 대각선 때문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놓고 코사인이랑 사인을 구하는 겁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F13를 구할 때 루트 2a만큼을 잘 계산해서 집어넣고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이렇게 구한다. F23는 여기 a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a 집어넣고 구한다. 9뉴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9뉴턴하고 여기서 나온 7.9뉴턴하고 합쳐. 근데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9 빼기 9뉴턴. 이게 마이너스 1.1이 어느 방향? Q3의 X축의 왼쪽으로 작용하는 방향. 그 다음에 여기 7.9. 7.9는 얘가 미는 거. 미는데 미는 성분의 Y축 방향. 그래서 7.9만큼으로 밀린다. 그래서 Q3가 있다라고 하면 요만큼이랑 요만큼의 합이니까 이 대각선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힘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요 1.1의 제곱 더하기 7.9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힘의 크기를 구하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알짜 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시를 했어요? 그냥 X축 따로 Y축 따로 단위 벡터 써서 표시했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어, 단위 벡터를 써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표기법이 되었다. 얘 어디서 배워 얘? 얘 3장에서 배워. 1학기 때 3장. 네,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걸 복습하자고 3장까지 돌아갈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쿨롱 법칙으로 힘의 크기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쿨롱 법칙을 해석할 때 벡터의 합을 써야 된다. 벡터의 분해도 써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벡터에 대한 거 한번 더 봅시다. 이번엔 전기장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의 합성 전기장을 구해보자. 이렇게 생긴 문제입니다.
Q1에 의해서 P에 발생하는 전기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 E1. 밀리는 방향이죠. 그 다음에 Q2에 의해서 P에 발생하는 전기장이 있어요. E2. 그건 당겨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인 벡터 2를 구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지금 어떻게 하면 돼? E1을 i랑 j 성분으로 나누고 E2도 i랑 j 성분으로 나눈 다음에 i는 i끼리 j는 j끼리 더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야? 얘가 i는 i끼리 더한 거, 얘가 j는 j끼리 더한 거. 이게 계산된 거예요. 어. 근데 그때 i는 i끼리 j는 j끼리를 일단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뭐 먼저 계산했어요? 쿨롱 법칙에서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 써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똑같은데 전화가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Q1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얘도 Q2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플러스 1 쿨롱 있다라고 생각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장을 구했어. 전기장을 구할 때 요거 주목합시다.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구했는지.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했어. 그래서 일단 전기장 각각 구했어요. E1의 크기와 E2의 크기를 알아. 그런데 얘를 분해를 하려면 i랑 j로 분해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 코사인이랑 사인을 할 거니까 각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각도. x축과 이루는 각도. 근데 저 파이가 얼마야? 파이를 모르겠다. 어, 파이를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그냥 파이라고 대충 쓴 거야. 이렇게. 얘도 그냥. 그 다음에 E2가 x축과 이루는 각도 세타.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얘도 모르겠다. 그냥 표시해 놓은 거야. 모르니까.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 아, 이렇게 쓰겠다. 여기가 파이,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그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진짜 못 구하는 값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파이일 때 a분의 y가 뭐예요? 탄젠트 파이. 그래서 탄젠트 역함수 취하면 파이가 얼마인지 나와요. 그 다음에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세타는 b분의 y. 얘가 탄젠트 세타. 그래서 세타도 사실 구할 수 있어요. 구한 걸 다시 코사인이랑 사인에 집어 넣으면 얘네들이 뭘로 나와? 숫자로 나와요. 그래서 숫자로 나오는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이걸 왜 안 한 거야? 저걸 계산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분해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벡터 합을 이해하고 있냐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뒷부분까지 안 한 것이다. 다만 우리가 숫자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어서 B번, C번 문제 보겠습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경우는 Q1이랑 Q2가 다르고 A랑 B도 달라. 그런데 특별히 Q1이랑 Q2가 부호는 반대이지만 값은 똑같아. 그 다음에 A랑 B가 거리가 똑같아. 이렇게 생긴 모델을 전기쌍극자라고 부르는데 얘가 전기쌍극자 형태라고 하면 E1이랑 E2도 대칭이 되니까 E가 X축 방향으로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 X축 방향으로만 남게 되는 요 성분을 구해보자. 그러면 요 A랑 B가 똑같아졌으니까 위에서 구한 값에서 A랑 B가 똑같이 들어가고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 대신에 세타를 써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들어가니까 요렇게 식이 나온다. 그리고 여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대칭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서는 탄젠트 세타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근데 A랑 Y 값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풀어서 써서 요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이런 계산이 나온다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게 핵심인데 요게 세타를 세타인 상태로 두지 않고 거리의 함수로 바꿔서 쓰는 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10번 문제에 가서 뭘 하고 싶어요? 만약에 P점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매우 멀어서 전기 쌍극자가 저렇게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양성자와 전자 두 개 뭐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전기 쌍극자야.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만약에 그렇게 생겼으면 전기장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왜 내냐면 만약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P점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전기장 생기잖아요. 근데 얘는 얘만 남는단 말이야. 그냥 요런 입자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거나 마이너스가 있으면 당겨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거나 그럴 텐데 얘는 얘도 있고 얘도 있는 바람에 이 방향의 전기장을 얘도 받게 된다는 거지. 그럴 것 같아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렇게 전기력선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이 방향이다. 접선 방향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겠냐? 이걸 계산해 보자. 멀어진다는 건 A하고 비교해서 Y가 굉장히 크다. 근데 이거 이제 트릭인데.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나오면 저 어떻게 쓰고 싶냐면 Y로 양변을 나눠서요. 1보다 작다. Y분의 A가. Y분의 A가 1보다 작으면 얘를 뭘로 취급하겠다? 얘를 그냥 0으로 쓰겠다. 그러면 요렇게 생긴 식이 나왔을 때 K, EQA는 그대로 두고 밑에를 뭘로 나눠요? A제곱, Y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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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제곱. Y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다시 곱해줘야 되겠죠? 3분의 2. 이렇게 해서 얘가 뭐야 얘가? 얘는 1, 얘는 0. 그래서 이렇게 돼서 Y 세제곱만 남게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좀 특이한 부분이야 이게. 이게 되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요 하나짜리 있을 때는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이 어떻게 계산돼요? 이렇게 계산돼. K의 Y 제곱에 EQ.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식이 나오는데 쌍극자가 되면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게 조금 특이하게 생기니까 그 내가 관심 있는 전기장의 근원이 뭐인지를 정확하게 조금 알 필요가 있겠다. 근사를 해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이거 자유낙하 문제예요. 자유낙하. 전기장에서의 자유낙하 운동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고 전기장이 걸려 있으면 저 전기장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마치 공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운동이에요. 그걸 이제 옆으로 본 그림인데 등가속도 운동 문제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문제로 풀려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썼어요. 아예 이렇게. 이게 무슨 공식이야? VF 제곱 빼기 VI의 제곱은 EAS 이렇게 썼던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간격이 되는 거야. 판과 판 사이의 간격 D. 그리고 초기 속도는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얘가 0이 되는 거고 얘가 0. 그 다음에 VF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문제에서 VF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A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원래 자유낙하면 A에 그냥 9.8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뭘 넣어야 돼요? 전기장 때문에 발생하는 가속도를 넣어야 되니까 요 값을 넣어요. A는 n분의 Q2를 넣어야 된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했지? 얘는 F는 Q2라는 전기장의 방정식하고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놓고 푼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저렇게 세워놓고 풀면 가속도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다 때려놓고 나면 VF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문제. 나쁘지 않은데? 등가속도 운동 문제예요. 만약에 이걸 에너지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면 어떻게 풀리냐라는 문제인데
뭐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방정식을 F는 ma를 쓰는 대신에 뭘 쓰자고 돼 있냐면 에너지를 쓰자고 돼 있어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게 일을 한 만큼이다. 그 일은 얼만큼 했냐? 일은 QE. F는 QE로 FS. D만큼. QED만큼 일을 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간단하냐 이해가 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조금 풀면 되겠다. 22장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질문.